식한기입니다. 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22년 지방직 9급 시험 대비 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가직 9급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4월 5일에 줌 상담, 즉 온라인 상담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바로 그 영상을 열자마자 바로 정원 초과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행했었던 그 대략적인 커리큘럼이라든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말씀을 나누고요.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내지는 그때 상담에 참여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국가직 구급 문제의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무엇보다도 박준철 선생님의 이 국가직 구급 문제에 대한 총평과 해설 강의를 꼭 듣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셨던, 이 현장에서 풀어보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따로 이 문제를 보셨던 분들이든 공통적으로 느끼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제는 단순 암기식으로 학습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절실히 아마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긴 지문들이 보였었고 사례 문제가 대거 특히 앞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긴 지문을 읽다가 또 사례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 키워드 중심이 아주 간단하게 단순 암기식으로 학습을 하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 시험이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긴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긴 지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기출을 변형하거나 그 안에 논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이미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거나 예를 들어 판례 같은 경우는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판례의 배경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하는 내용들을 질문을 하는 내용 형태였습니다. 써니쌤이 그 기출 문제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해설 강의들을 진행하시면서 또 강의들을 진행하시면서 이제는 기출 지문이 완전히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기출을 변형한 문제들 그리고 이 변형의 수준을 조금 더 형식적으로 넘어서 긴 지문들 일단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5과목을 풀어야 되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긴 지문에 대한 굉장히 당혹감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에 대한 부분,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21년 국가직 9급에서 이미 출제되었을 만큼 앞으로는 사례 문제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기본서에는 써니행정법 총론 기본서에는 실전 사례 연구가 이미 각마다 배치가 되어 있었었고요.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 또 동영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에서는 이 사례 문제를 굉장히 풍부하게 수록해서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사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사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거나 아마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어지는 형태가 사례 문제인 경우, 즉 1, 2, 3, 4가 객관식 형태의 선지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사례가 박스형으로 주어지는 경우 일단 좀 겁을 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이 좀 되어 있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판례의 결론만 딱 암기하고 특히 이제 암기라는 데 좀 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판례의 결론만 딱 암기하지 말고 그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들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써니쌤이 굉장히 강한 아주 강력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스토리식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판례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해를 하면서 이해 기반의 학습을 하실 것을 항상 강조를 해오셨죠. 즉,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기반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시험은 특히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해설 강의를 꼭 필수로 수강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단기 교수님 홈에 들어가시면은 이 강의를 자료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다루었는지, 이 부분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간 것인지에 대한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본인한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약한지, 취약한 부분인지를 보완을 해서 이후 지방직 9급 시험에 대해서 보다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뭐 텍스트 형태든 아니면 온라인 상담이든 정말로 많은 분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잘못된 학습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습 커리큘럼을 들어가기 전에 본인한테 어떤 이런 학습 방법에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니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커리큘럼보다 먼저 이 코너를 넣었습니다. 때로는 써니행정법을 공부했던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반적으로 수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진도를 같게 해서 병행학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늘 항상 써니쌤도 말씀을 하셨고 그 카페에 보시면 카페라든가 공단기라든가 이 사이트에 보시면 공지글에 기본 이론 학습 방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초시생분들은 기본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하면서 즉 완강을 하기 전에는 기출문제집을 같이 옆에다 놓고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써니행정법 총론의 그 기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기본서에는 오른쪽에 그 보조단이라고 하는 날개, 양쪽으로 펼쳤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보조단 부분에 기출 선지, 기출 지문들이 뭐 OX 형태라든가 뭐 간단한 단답형이나 내지는 객관식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00% 기출 지문인데요. 이것을 진도를 갖게 해서 기출 문제집을 풀다 보면 선지가 중복되거나 뭐 완전히 내용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내용들이 겹치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고 나서 기출문제집을 풀면 기출문제집이 너무 잘 풀려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많이 다 이해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출문제를 딱 들어가서 봤을 때에는 내가 충분하게 반복돼서 이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 기출문제를 못 푸는 내지는 생소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심화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특히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에는 보조단 문제를 먼저 풀고 이때도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죠. 기본서의 본문에 있는 이론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잘 풀리겠죠. 이론의 내용을 문제화했기 때문에 순서를 항상 문제를 먼저 풀고, 즉 보조단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문제를 틀렸을 때에는 번호를 매칭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을 하실 것을 아주 강력히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 있는 판례들이 대부분은 보조단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학습을 하시겠지만 본문에 있는 판례들을 한번 쭉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이 있습니다. 그 써니행정법 앱이 있는데요. 정식 교재를 구매를 하시면 항상 이 어플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 쿠폰은 이 기본서의 보조단 문제에서 OX에 해당하는 문제만 이 어플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동할 때 내지는 졸릴 때 내지는 공부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 어플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어플에 실려있는 OX 문제만 해도 3,5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기본서를 항상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이 어플을 통해서 이제 짬짬이 풀어보시면서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틀린 문제를 저장을 하시고 나중에 기본서를 통해서 내지는 시행처 기출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처 표시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진도를 같게 해서 병행학습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진도를 약간 다르게, 예를 들어서 한쪽은 뭐 몇 개 강을 좀 묶어서 본다든가 해서 이제 진도를 조금 다르게 학습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 많이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강의만 듣고 아 내가 다 강의를 알겠어, 이해를 다 하겠어. 그래서 교재로 복습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써니쌤에서는 항상 떤 내용을 질문을 하시고 옵니까 엑습니까를 항상 물어보시죠. 그러면 그 당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강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옵니다 엑습니다를 오 엑스를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복습을 하지 않으면 교재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본인이 그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이 휘발되기가 쉽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수강 후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이제 고득점을 하신 분들이 내지는 성적을 많이 향상하신 분들이 글을 좀 남기고 있는데요. 물론 강의를 주로 여러 번 들으면서 100점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강의를 듣고 교재로 복습을 하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 완성이 있고 기본 심화 이론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 완성은 일종의 심화 파트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서 보조단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 거의 3,600, 7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문제들 중에 그 문제를 다 푸는 강의가 아니에요. 한 50여 강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본 심화 이론은 99강이에요. 22년 대비. 그래서 기본 개념 완성만 듣고 기본 이론을 보완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일단은 누락이 돼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셨다면 가장 베스트는 기본 심화 이론을 좀 배속을 해서라도, 워낙 교수님이 그 써니쌤이 워낙 딕션이 좋으시기 때문에 약간 배속을 좀 해서라도, 이미 공부한 파트는 조금 그 부분을 배속을 좀 해서라도 기본 심화 이론을 쭉 들으실 것을 권하고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SOS 강의나 이것도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오답 노트는 무조건 꼭 듣고 기출로 넘어가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도 뚱뚱해요. 기출문제집을 보고 이걸 어떻게 다 풀지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알아서 선별해서 푸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22년 대비 일행지 기출문제집에 1300여 개가 좀 넘는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기출문제가 또 특히 이제 선행정법 기출문제집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예를 들어 사지선다가 있는데 사지선다가 어, 다 일일이 선지별로 다 분석을 하셔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중복되거나 이 부분은 좀 지엽적인데 굳이 학습의 부담을 굳이 키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 내지는 빈출되지는 않지만 이 표현은 꼭 알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선지에 대한 분석을 다 하세요. 그래서 그 1300개, 앞에 본문에 들어있는 1300개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출문제를 일일이 다 그 선별해서 수록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지를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야를 제외하고 빈출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 되게 좀 다른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 이 내용은 꼭 이 쟁점은 알아야 되는 표현들은 기출 플러스 뒤에 부록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부록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통으로 공부하신 거 플러스 이 기출 선지를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기출문제가 이제 마음은 급하고 마음은 끝까지 커리를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너무 본인한테 부담이 돼서 예를 들어 짝수 문제만 풀고 그냥 끝 내지는 홀수 문제만 풀고 끝 이렇게 하시거나 때로는 나는 9급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7급 문제는 보지 않을 거야 내지는 9급 문제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때로는 난 국가직 시험을 보니까 국가직 문제만 풀 거야. 알아서 본인이 선별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행정법 총론 같은 경우 특히 뭐 어느 시험에나 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항상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법과목에서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행처를 막론하고 내가 시험 보는 그 직렬에 내지는 그 시행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연도를 좀 넘어서서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해당하는 것만 알아서 푸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고요. 적어도 이 본문으로 문제가 풀로 되어 있는 이 문제들은 적어도 다 푸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플러스도 다 푸셔야 되고요. 이렇게 2회도까지는 적어도 2회도까지는 전체 기출 문제를 푸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3회도부터는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를 푸실 때도 나 3번 이런 답이라는 거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각각 1, 2, 3, 4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맞힌 문제인지 틀린 문제인지 찍은 문제인지 잠시 헷갈렸던 문제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동그라미, 세모, X 각각의 선지별로 표시를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2회독까지는 이렇게 모든 선지들을 다 푸시고요. 3회독부터는 완전히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동그라미 표시가 된 것 외에 삼각형이나 X 표시가 되어 있는 선지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회독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이제 통으로 푸시는 경우에 선지 분석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이 문제 내가 맞았어 라고 했을 때 헷갈리거나 찍었던 그 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다음에 학습을 하실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회독에 관련해서는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앞에 그 국가직 9급 총평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해 없이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두 문자 따서 그렇게 단순 암기를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만약에 두 문자가 정말로 이해가 안 나, 나 이건 정말로 때려 죽어도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본인 식의 어떤 그 두 문자를 좀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있을지언정
결정. 그건 정말로 안 되었을 때, 시험 임박했을 때, 그 전까지는 이해 기반의 이해 기반의 학습을 하시고요. 물론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차치해 두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 없이 단순 암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많이 제가 느꼈던 게 그 줌 온라인 상담을 할 때도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건데요. 재시생 분들이 좀 이번에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보시면 어, 작년에 좀 수월했거든요. 평이했거든요. 특히 지방직 9급이 이제 가장 최근 시험이었잖아요. 좀 평이했다 보니까 제시를 하시면서 기본 이론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이론을 학습을 하지 않으면 많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시생이라고 하셔도 기본 이론을 기본 심화 이론을 들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SOS 그 요약 강의라도 요약 내용이라도 보시고 기본 이론을 보완을 꼭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출문제에서 제가 잠깐 설명하려다가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요. 기출문제도 그렇고, 뭐 단원별이든 동영이든 이런 모의고사도 그렇고, 문제풀이를 하실 때요. 1, 2, 3, 4 선지가 있고 정답을 이제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뭐 1번하고 4번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옳지 않은 것을 찾을 때 1번, 4번은 정확히 옳다. 2번하고 3번이 헷갈린다라고 해서 일단 감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 문제는 온전히 자기가 알고 맞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알아서 소거를 하고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지 않는 거죠. 내지는 이 기출 문제도 간혹 일회독을 하시면서 이 문제하고 이 선지가 겹치니까 알아서 중복된다라고 하는 그 선지를 알아서 본인이 소거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속어는요, 속어식 문제풀이는 시험 보실 때, 실제 시험 보실 때 사용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를 완벽히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기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을 선지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소거해 가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 훈련을 미리 하신다고 아예 기출문제 때부터 하시면은 나중에 이 정확하게 학습이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세요. 이 속어식 문제풀이, 속어식 정답 찾기는 시험장에서 하시고 문제풀이에서는 감으로 찍지 마시고 하나하나 선지별로 각각의 키워드를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 사실 2달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 제가 이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점수를 잘 받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지금 어느 단계부터, 어느 커리부터 찾아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뒤에 가서 그 중에 본인한테 좀 더 맞는 방식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커리큘럼이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커리큘럼을 다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듣고 내가 이 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해당하는 취약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단계에서 어려우셨다면 그 기본 단계에 대한 숙지가 어려우셨다면 뒤에 모의고사까지 굳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앞 단계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나는 이 이론 부분을 조금 더 다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약 강의를 간다든지 해서 그런 어느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실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학습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걸 다 하라고 이 시점에 이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적인 기본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개념 완성은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52강 정도 되는, 56강 정도 되는 이제 약간 입문반, 기본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만약에 이 단계를 들으셨다면 꼭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죠. 이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4개의 커리큘럼이 가장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꼭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 심화 이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올인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본 심화 이론은 대부분 이제 거치고 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답노트 특강이라고 해서 아주 핵심 주제를 다룬 특강이에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너무도 중요한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글을 남겨주신 거에 보면 기출문제가 이번에 커버되지 않았어요 라고 글을 쓰신 분이 있으신데요.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아마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오답노트 기출문제, 뭐 기본 심화 이론이야 당연한 것이고 이 기출문제가 굉장히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냥 얕게 눈에 바른 학습 가지고는 안 되시고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를 이제 잘 보시고요. 그다음 테마 특강, 이제 다음에 설명할 테마 특강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테마 특강들은 다 선택거리예요. 선택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진도별로, 그러니까 즉 기본서의 순서대로 진도별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고 전범위를 묶어서 실제 시험의 형태처럼 동형으로 전범위 동형의 그 시험과 동형의 형태의 그런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만약에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단원별을 일단 좀 세게 공부하시고 동형 모의고사로 넘어오시고요. 이 모의고사가 너무너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나 그래도 기본 심화 이론 99강이나 다 했어. 나 이제는 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성급하게 모의고사를 내지는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나 내 실력이 너무 궁금해라고 해서 그 불쑥 모의고사를 딱 점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앞에 공부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전에 대한 약간 훈련의 효과이지 실제적인 공부는 기출문제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집을 적어도 2회 독은 한 이후부터 이 모의고사를 보시고요. 모의고사를 물론 단계별로 단원별, 동형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지만 굳이 시간이 부족하다, 난 앞쪽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앞쪽에 좀 더 집중하셔서 모의고사는 둘 중에 하나 정도만 푸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풀코리를 타려고 너무 급하게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막 점프하시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기출도 충분하게 풀어보실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너무도 중요한 무료 특강, 다 필수 특강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 최신 판례 특강, 고난도 대비 특강. 이번에 특히 또 고난도 항상 뭐 최신 판례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고난도 대비 특강에서도 이번에 그대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무료 특강이라고 올려져 있는 내용들은 다들 좀 강의 수가 다 짧아요. 한 강 정도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무료 특강들은 다 들으실 것을 아주 강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테마 특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SOS 핵심 요약 특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재시생이신데 좀 어느 정도 기본이 좀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심화 이론을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초시생인데 기본 심화 이론을 다 들었다. 근데 기본서가 너무 두껍고 해서 난 좀 단권화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 요약 강의 내지는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은 SOS는 그야말로 서머리, 그러니까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숲그린 특강은 기본서에 보시면 앞쪽에 숲그린이라고 해서 숲과 나무를 볼 수 있게 두 페이지별로 정리를 해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 테마 특강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답노트 하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오답노트 하프 모의고사는 오답노트 아까 그 필수 특강이라고 말씀드렸던 오답노트 특강이 있죠. 이 오답노트에는 필수 개념들을 담고 있는데 이 필수 개념들을 이제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안에는 이미 기출된 내용도 있고요. 아직 기출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꼭 이 논점들은 알고 가야 하는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이 오답노트 하프 모의고사는 이 오답노트 중에 기출된 문제들만 빼서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만 구성을 한 그러한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내가 가볍지만 꼭 뭐 핵심적인 쟁점들은 훑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오답노트 하프 모의고사가 있고요. 또 필수 개념 압축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또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블랭크 내지는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헷갈리는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훑고 가는 특강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서의 필수 개념 확인이라고 하는 내용 파트가 있는데요. 그 각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방직 서울시 9급 대비로 해서 SOS 옳은지문 특강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SOS 핵심 요약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록, 워크북으로 옳은지문 워크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 100% 기출 선지예요. 기출 선지인데 기본서에는 보조단에 다 기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기출 문제가 만약에 이 선지가 X로 나왔으면 X 형태 그대로 나옵니다. 이 SOS 그 옳은 지문 특강은 이 기출 선지를 다 옳은 지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를 심고 그 옳은 지문들을 풀면서 굉장히 주입을 하면서 내지는 그 키워드들을 이제 빠르게 환기를 하면서 옳은 지문들을 쭉 훑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SOS 핵심 요약 본책과 이 워크북을 같이 호환해서 같이 보시면 아주 효과가 좋은 내용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다음 커리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테마 특강과 또 그 오답노트 특강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 많으세요. 오답노트 특강과 SOS 특강의 차이가 뭔가요? SOS와 또 숲그린 특강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오답노트 특강은 말씀드린 거대로 핵심 주제, 핵심 개념들을 다져주는 커리큘럼이에요. 얇은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학습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 적중률이 엄청 높고요. 이번 시험에서도 오답노트에 수록된 내용이 그대로 출제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오답노트가 출간된 이후에 작년에 7급 시험을 치렀는데요. 7급 문제가 출간된 이후에 이 오답노트에 그대로 막 몇 문제가 엄청 많은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 이론을 완강한 후에 이 오답노트 특강을 꼭 들으시기를 권하는데요. 이미 여러분은 이제 국가직 시험을 다 본 뒤기 때문에 이미 뭐 어느 정도 커리가 진행되었다라고 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 오답노트를 지금이라도 꼭 들으시기를 꼭 추천을 합니다. 원래 이 역할은 기본 심화 이론이 사실 99강이기 때문에 22년 대비 여러분들이 기본 심화 이론을 완강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방대한 이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아마 확신이 잘 안 쓸 거고, 실제로 바로 기출을 풀었을 때 기출이 잘 안 풀리고, 내가 공부를 했나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정도로 앞부분은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세요. 기본 심화 이론은. 그래서 이 기본 심화, 그리고 특히나 이 기본 심화 이론을 완강을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열렬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합격이라고 그 고득점이라고 하는 그 고지에서 굉장히 이미 절반의 성공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심화 이론을 완강한 후에 기출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부분이 정말로 핵심 포인트인지를 딱딱딱 짚어주는 강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심화 이론을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심화 이론, 그 다음 기출문제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의 오답 노트를 듣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면 기본심화 이론에서는 선지, 간단한 기출 지문 형태로 학습했다면 기출문제는 실제 사지 내지 오지의 선택형 형태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진도별로 안 돼 있어서 섞여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하나하나의 지문으로 볼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답노트 특강이에요. 때로는 오답노트 특강을 듣고 기출문제를 넘어가자니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답노트와 기출문제를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미 나는 커리를 다 모의고사까지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험 직전에도 이 오답노트 특강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 지금도 이 오답노트 특강을 꼭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오답노트 교재와 오답노트 하프 모의고사 이 두 가지 교재는 무료 배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중 판매 서점에서 구할 수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이 오답노트 특강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제 그 교재를 좀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배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카페라든가 뭐 공단기 공지글 이런 쪽에 가보시면 그 배포 이벤트와 관련된 소개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공지글이 들어가셔서 배포 이벤트 참여하셔서 그 기간 내에 이것을 이제 신청을 하시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SS 핵심 요약 특강 아까 말씀드렸죠. 요약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꼭 기출인 내용 외에도 미기출이지만 아셔야 되는 내용들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요약집에서 자칫 뭐 키워드 중심으로만 막 이게 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어떤 기본 개념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약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전후관계라든가 어디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어디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지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글귀를 읽고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큰 장점이 핵심 요약 SOS 핵심 요약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뚝뚝뚝 뭐 단어 형태가 아니라 이 형태를 실제로 문제는 다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내용들을 구성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오른지문 워크북으로 꾸준하게 복습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는데요. 스크린 특강은 SS 핵심 요약 특강은 기본 이론을 또 가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재시생 분들이. 그래서 이 강의가 그래도 기본 이론을 가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의 수가 되어 있는데요. 이보다 더 짧게 기본 이론을 훨씬 더 좀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크린 특강을 보셔도 되고요. 특히 SS 핵심 요약은 이제 SOS 그 핵심 요약집을 별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본서 위주로 그냥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크린 특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비교적 좀 더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으로 단권화를 하고 싶을 때 보다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OS 핵심 요약이나 스크린 특강을 기본 심화 이론을 듣고 기출문제 전에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뭐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죠. 예를 들어 재시생분들은 기본 이론을 이 SOS 핵심 요약으로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전에 이거를 보시겠지만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타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 나서 SOS든 스크린 특강을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는 또 이제 SOS와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기출문제 1회독부터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간혹 그런 경우는 이게 양이 만만치 않아요. 요약집하고 기출문제 각각에 그러면 이 그 전체의 진도를 마칠 때까지 회독수가 너무 길어져요. 그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기출문제 1회독을 끝내고 나서 SOS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2회독을 할 때 병행학습을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다. 진도를 더 빨리 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기출문제 2회독을 하면서 SOS를 볼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은 진도를 갖게 병행학습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서 기출문제집 외에는 다른 교재들은 서로 기출문제집을 보실 때 진도를 같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답노트와 기출문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오답노트 만약에 기출문제가 너무 안 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답노트 먼저 보시고 그 진도만큼 기출문제 푸시면 좋고요. 내지는 기출문제 나 조금 풀만은 해 라고 하시는 분은 기출문제를 먼저 푸시고 해당하는 진도만큼 오답노트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2회독을 하실 때 SOS를 만약에 병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는 기출문제를 먼저 푸실 것을 추천을 먼저 드려요. 이미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기본 그 앞에서는 기본 심화든 그 만약에 기출문제를 2회독을 하면서 기출문제 2회독을 하시다 보면요. 기출선지에서 어떤 건 맞고 틀리고를 이제 학습을 하시잖아요. 해당하는 진도만큼 SOS의 그 진도를 풀 때 기출된 선지들이 그 SOS를 통해서 눈에 딱딱 들어와요. 그럼 이 부분 내가 바로 앞에서 틀렸던 문제야, 틀렸던 선지야, 틀렸던 내용이야. 내지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잘 연결되기 때문에 SOS를 보실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고요. 항상 이 SOS의 핵심 요약은 앞에 본책을 보시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그날의 학습 마무리는 요약 그 워크북, 오른지문 워크북으로 복습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각각의 워크북에 쓰여져 있는 그 다 기출 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오른지문을 통해서 리마인드를 하는 방법인 거죠.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기본서에서 본문과 보조단이 문제 번호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SOS의 본책에 있는 그 기출선지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워크북에 있는 1, 2, 3, 4 번호가 일치되게 번호를 매칭을 다 일일이 시켰어요. 그래서 본책을 보실 때도요. 예를 들어 상첨자에 뭐 주황색으로 숫자가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가 다 기출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실 것을 권하고요. 스크린 특강 같은 경우도 스크린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항상 이 강마다 2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때로는 판례가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내용 단원이라든가 때로는 이 부분이 좀 넘쳐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크린의 구성의 형식상 그 부분이 이제 생각보다는 효과적으로 잘 본인이 캐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크린을 보고 스크린 특강 때 스크린을 이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보조단 문제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짚어주시거든요. 근데 이 스크린 특강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서라든가 뭐 기출
기출이라든가 공부를 한 다음에 보는 컬이기 때문에 스크린 특강에서 진행하는 이론의 진도 수는 굉장히 좀 빨라요. 빨리 진행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출 회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크린 특강을 들으면 본인이 흡수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1회독을 한 다음에 스크린 특강을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그 기본 커리큘럼 소개해드렸던 걸 보시면 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 강의가 개설된 순서가 있어요. 강의가 개설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강의를 다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앞에 이게 있었다, 이 강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이 두 강의 중에 어떤 걸 먼저 들을까 고민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커리큘럼 관련해서는 써니행정법 네이버 카페에 그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각각의 소개와 그 강의에 대한 소개, 또 교재에 대한 소개, 강의 바로 가기, 총 강의 수 이런 부분들을 공지글 한 페이지에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서 만약에 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카페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직 9급 대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절실하게 좀 느끼셨을 텐데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올해부터 이번부터는 행정법 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라는 의미가 기존의 선택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가 그대로 여러분의 시험 총점에 반영이 됩니다. 조정 점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특히 재시생분들이 이번에 조금 많이 당황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조금 평이했었기 때문에 약간 긴장에 그 끈을 조금 놓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또 때로는 주로 이제 선택 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느지막이 좀 공부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학습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일단은 똑같이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시험이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 커리큘럼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두 달 조금 더 남으셨잖아요. 두 달 좀 더 남은 시점에서 이 커리를 다 탄다는 것 내지는 또 굉장히 또 좀 혹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막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2개월 약간 넘은 시점에서 행정법을 정확하게 어떤 개념 위주로 정말로 꼭 필요한 필수 커리를 중심으로 잡아주고 그 외에 또 나머지 네 과목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행정법만 두 달 넘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과목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본인의 위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지만 해설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 세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서 해설 강의까지 들어보니까 이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설명을 하셨던 내지는 책에 다 있는 내용이네. 그러면 내가 기본 개념이 부족하구나. 내지는 내 이 학습 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내지는 저 기출문제집이요. 정말로 많이 회독했는데요.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라고 하시는 경우는 혹시 기출문제를 푸실 때 정말 눈에 바른 학습을 하신 건 아닌지 그냥 암기식으로 툭툭툭 이제 너무 익숙해지니까 회독을 많이 하시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학습 방법에 따라 그냥 정답만 눈에 익어서 그냥 눈에 익어서 그냥 훅훅 넘어가고 나머지 선지에 대한 분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기본 개념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내가 혹시 이론을 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보통 이제
카페에 보시면, 점수대별로 추천 쿼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점수대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떤 경우는 그 써니쌤의 설명이 선생님의 설명이 맞아 그때 이거 설명하셨는데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라고 해서 바로 환기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억이 바로 복귀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 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였더라, 전혀 내용에 대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다시 좀 다질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 그 점수에, 또,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렸는데 찍었는데, 누구는 요행이 맞았어요. 근데 정말 운이 없게 찍은 게 다 틀렸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5점, 10점이 훅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점수대로 제가 추천을 하기보다는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주로 어느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타운 커리에서 주로 내가 좀 더 익숙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라든가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고려를 하셔서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이 너무 부족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 그 기본서에 보조단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의 보조단 문제를 한번 푸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쭉 한번 푸시면서 틀린 문제는 본문하고 매칭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서 복습 방법 있으셨죠. 그래서 보조단 문제를 한번 쭉 풀고 나서 오답 노트와 기출 문제집으로 그래서 이 1번을 갖고 그냥 시험 내내 열심히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단 문제를 혼자 풀기가 조금 버겁다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오답 노트하고 스크린 특강을 같이 들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스크린 특강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조합을 한 이유는요, 그 스크린 특강에서는 앞쪽에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는 건 기본서로 돌아가시는 부분이세요. 그 뚱뚱한 걸 언제 다 봐라고 하시는데요. 그 뚱뚱한 거 다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위주로 스크린 특강 같은 경우는 앞에 스크린과 보조단의 일부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기출 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강을 하면서 오답 노트로 핵심 개념들을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를 가지고 이제 탄탄하게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고요. 기본서가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내지는 SOS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신데 그 SOS 요약집으로 좀 요약집의 형태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SOS 핵심 요약을 좀 발제 수강이나 아니면 전체 수강을 하셔도 되지만 발제 수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예전에 그 국가직 전에 SOS를 공부를 했다. 근데 다시 듣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건 내가 본책으로 좀 공부를 할게. 근데 그래도 한번 강의를 통해서 쭉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4월 22일에 SOS 옳은 지문 특강을 이제 개강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크게 부담 없이 그 특강을 들으시면서 거꾸로 본책은 본인이 정리를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SOS 플러스 이제 기출문제집. 1번도 2번도 기출문제집 다 붙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교재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핵심 요약집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1번이 좀 버거운 경우, 기본서로 공부하기가 좀 버거운 분들은 2번의 형태로 공부를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요약집이라고 해서 딱딱 그 키워드로 표시가 다 세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그냥 뚝뚝뚝 보시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최대한 줄일 만큼 줄였으니까 그 앞뒤 전후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정말로 많이 회독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있으신 경우에 어, 특히 참 앞에서 기출문제집 1번에서 기출문제집을 다 회독했는데 만약에 내가
시험 점수가 너무 안 좋더라 하는 경우는요, 차라리 기출 인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정말 강추합니다. 기출 문제 강의를 하실 때 그 기출 문제에 대한 정답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론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는 뭐 앞으로는 뭐 나올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출제 경향, 뭐 내지는 어떤 형태로 조금 나오는지,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좀 넘나들기도 하시고요. 또 관련되어 있는 기출들도 좀 같이 살펴보기도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을 다해독을 하거나 내지는 회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기출 문제를 인강을 들으실 것을 강추를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기출 문제집을 다해독을 한 경우에는 어, 답을 그냥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신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정말로 제가 또 많이 추천을 드리는, 많이 또 강조를 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출문제집을 1회독을 하시고 나서 시행처를 보시거나, 시행처, 그 기출문제 내지는 연도별 기출문제죠. 몇 개년, 예를 들어 3개년, 뭐를 보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시행처 기출문제를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에 본인이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기출문제집을 1회독만 하셨다라든가 덜 회독되어 있는, 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처 기출문제를 풀면요. 일단은 본인이 잘 모르니까 이게 충분한 학습이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게 해당하는 단원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잖아요. 시행처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부분에서 잘 해결이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교재가 아닌 특히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출력해서 보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는 재정법령 내지는 개정법령으로 인해서 정답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판단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처 기출을 풀면 본인이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컷 공부를 해놓으시고 이제 시행처 기출을 그냥 보면서 그걸 잘못된 내용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 기출문제가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회독을 해서 정말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시행처 기출을 이제 많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까 암기를 이제 답을 좀 외워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행처 기출 문제가 너무너무 잘 풀려요. 특히 최신 기출은요 너무너무 잘 풀려요. 다 90점, 95점, 100점이에요. 나 이제 완벽해라고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저 거의 항의하듯이 저 시행착 기출 풀면 이 정도 점수 나왔는데 왜 시험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두 가지의 맹점이 있는 게 이렇게 익숙해서 정답을 알고 그냥 풀리는 거죠.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시행처 기출을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해진 제한된 시간 내에서 5과목을 풀어야 되는 그 압박감 속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처 기출 문제를 집이나 독서실에서 풀었을 때는요, 되게 안정된 상황에서 풀잖아요. 아무리 시간을 체크하고 푼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시행처 기출 문제를 내가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나만의 공간에서 풀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시험장의 그 내용들을, 그 분위기를 본인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점수를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다해독을 하신 경우에는 차라리 모의고사를 푸세요. 모의고사를 풀시면은 그 모의고사는 다 기출을 변형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욕 나올 뻔했어요. 막 이러신 분들 있어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기출 문제를 풀다 그 모의고사를 풀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모의고사마다 그 선지마다 기출 체크라고 해서 관련된 기출 문제를 선지를 넣어주거든요. 이거 내가 엉뚱한 거 이렇게 문제로 냈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출 문제를 변형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 기출 선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큰 문제가 아니었네를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단원별 모의고사를 푸시다가 여러분들이 나 유난히 이 부분이 잘 틀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취약한 단원이에요.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기출문제집으로 돌아가셔서 내지는 개념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다시 문제집, 다시 기본서나 오답노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원별 모의고사는 사실 실력을 엄청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이 단원별 모의고사 16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형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원별 모의고사는 총 8주 차로 되어 있고 각 주차별로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강부터 9강이 1주차다라고 하면 기본하고 심화 같은 범위인데 기본편과 심화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기본편만 쭉 풀고 심화는 보니까 이상한 문제 같고 사례형도 많아서 안 풀었어요 라고 해서 기본편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시간이 없으시면 기본편은 문제를 다 푸시고 심화편을 안 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직은 그걸 풀 실력이 아직은 안 됐을 때에는 심화편은 그 적어도 옳은 지문만큼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1주차 안에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기본편 그 1강부터 예를 들어 1편 안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될 쟁점들이 기본편과 그 심화편에 다 골고루 있습니다. 물론 기본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심화편을 여러분들이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 해당하는 단원의 일부 논점은 빼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편과 심화편은 다 푸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내지는 심화편을 풀 단계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심화편의 옳은 지문만이라도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편을 쭉 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다음에 심화편만 쭉 풀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독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별 모의고사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또 동형 모의고사에도 각 선지별로 각각의 옳은 그 관련 기출이 실려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 공통적으로 두 개의 모의고사 마다 각각 옳은 지문 워크북이 뒤에 부록으로 있어요. 아까 이 질문도 정말로 많이 하시는데요. SOS 옳은 지문 워크북과 모의고사의 옳은 지문이 같은 건가요? 당연히 다릅니다. SOS의 옳은 지문은 기출 지문을 다 옳은 지문화 한 거기 때문에 기출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옳은 지문에도 거의 3,400개 가까운 그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부분의 최신 중요한 기출 지문들은 무조건 다 훑고 가시는 거고요. 모의고사, 단원별에 있는 모의고사에 있는 옳은 지문과 동형 모의고사에 있는 옳은 지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지 않은데요. 이 옳은 지문은 각각의 선지에 있는 그 선지들을 옳은 지문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은 지문 안에는 중요한 쟁점들을 그 선지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내용도 추가해서 물론 각각의 키워드마다 다 별색을 해서 색깔을 달리 표시해서 표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활용하실 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옳은 지문을 가지고 복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앞에 커리들을 중점으로 두셔서 나는 많이 기본이 부족해 라고 하시면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뭐 오답 노트나 기본서 보조답 문제나 기출문제집으로 좀 탄탄히 하시고 나는 요약집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SOS 플러스 기출문제를 보시고 내지는 나는 어느 정도 회독이 됐기 때문에 문제 훈련을 좀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사례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제 모의고사에다가 오답 노트나 기출문제를 이제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시험 전까지 아주 최소 3회독인데요. 이제 틈틈이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직 시험 대비로 해서 4월 22일에 SOS 오른지문 특강을 진행을 하세요. 지금 워크북으로 있는 그 오른지문 그 특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책과 이제 넘나들면서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종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냥 뚝뚝뚝 보시지 마시고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고 문장의 형태로 보시고요. OX 형태에서 기존에는 OX 형태로 엄청 많이 훈련을 하시잖아요. 이 옳은 지문의 가장 큰 또 장점인 부분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외우게 되면 사실 그렇게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옳은 지문들을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도 이렇게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빨리 답을 찾을 수, 적어도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하시면서 이 옳은 지문 특강은 어쨌든 전체 전범위를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쭉 훑어주고 가는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강의를 좀 활용을 하셔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나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어,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습 방법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써니행정법 카페 그리고 공단기 각각의 그 수강 후기를 보시면 이번 시험에서 다행히 좋은 점수를 받으신 100점도 많으시고요. 90점, 95점 또 초시생 노베이스이신데 짧은 시간에 95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의 그 시험 후기 글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각자 자신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직 이번 시험 준비하시느라 또 시험 치르시느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기간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방직 시험에서 꼭 본인이 원하는 그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가 꼭 있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